안녕하세요. 소프라노 김성은입니다. 지난 강의에서는 우리가 왜 A440이 아닌 다양한 기준음을 사용하는지를 다뤘습니다. 이번엔 그 연장선에서 힙에서 악기란 무엇인가, 그리고 왜 굳이 고악기를 사용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? 소리는 똑같이 나면 되는 거 아닌가요? 굳이 불편한 고악기를 써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? 하지만 힙의 세계에 들어오면 그 지문은 곧 이런 지문으로 바뀌게 됩니다. 우리는 무엇으로 음악을 말하고 있나요? 소리를 만드는 도구가 바뀌면 음악은 정말 같은 걸까요?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.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고악기가 있습니다. 고악기는 단지 오래된 악기가 아닙니다. 그 시대의 재료, 구조, 그리고 음향 감각을 담고 있는 그 시절의 악기입니다. 예를 들어서 바로크 바이올린을 생각해 볼게요. 바로크 바이올린은 금속 현 대신에 동물의 창자로 만든 줄을 사용합니다. 활은 가볍고 곡선형으로 생겼고 말하듯 부드러운 프레이징이 가능합니다. 줄 높이, 지판 각도도 다르기 때문에 음의 숨결과 여백이 생깁니다. 만약 현대 첼로로 마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을 연주하면 그의 손끝에 남겨지는 진동은 사라져버리고 단지 음만 남게 될 수 있습니다. 고악기의 소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다를까요? 고악기는 현대 악기보다 조금 덜 공격적이고 더 부드럽습니다. 빠른 반응보다는 숨결과 말투 중심의 울림을 가집니다. 소리의 결이 살아있고 또 텍스처가 섬세하다는 특징도 있습니다. 창자 줄의 진동은 보다 깊고 인간적인 떨림을 전달하는데 그래서 음량 자체는 크지 않지만 그 조용한 울림은 오히려 더 멀리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단순한 음색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공명의 방식도 다르고요. 연주자의 몸이 느끼는 타이밍 자체가 달라집니다. 음악이 더 숨을 쉬듯이 연주가 되는 겁니다. 그렇다면 왜 힙에서는 고악기를 사용할까요? 힙에서 고악기를 쓰는 이유는 과거를 흉내내기 위한 게 아닙니다. 고악기를 사용하는 것은 작곡가의 언어와 감정을 다시 배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작곡가들은 작곡할 때 실제로 사용할 악기를 염두에 두고 작곡했기 때문이에요. 어떤 소리의 범위까지 낼 수 있는가? 그리고 어떤 기술이 당시에 가능했는지를 바탕으로 그 당시 작곡가들은 악기의 한계 안에서 최고의 표현을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악기를 바꾸면 작곡가가 말하고자 했던 것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. 따라서 고악기를 쓰는 것은 복원이 아니라 작곡가의 언어와 감정을 다시 배우는 것입니다. 힙에서는 어떤 악기를 사용하는지가 곡 해석의 첫 문장이 되는데요. 예를 들어서 르네상스 플루트는 다소 불안정한 느낌이 들지만 투명하고 섬세한 음색을 가졌습니다. 반면에 자연 트럼펫은 제한된 음계 속에서 품위 있고 인간적인 울림의 특징이 있고, 하프시코드와 피아노를 비교했을 때 작곡가의 사고방식 자체가 다르다고 합니다. 즉, 어떤 악기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그 음악의 문법과 언어가 달라집니다. 제가 빈 국립음대에서 공부한 악기학은 단순히 음악을 분류하는 학문이 아니었어요. 어떤 구조에서 어떤 소리를 내는가, 그리고 그 악기는 어떤 시대, 장소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, 사회적, 정치적, 예술적인 의미는 당시에 어떤 걸 가졌었는가, 호른버스텔 작스 분류법을 예를 들어보면 소리의 원리에 따른 분류로 힙의 철학과도 굉장히 잘 정확하게 연결됩니다. 이렇게 고악기는 그저 연주 도구가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예술관을 반영한 소리의 유산입니다. 고악기는 단순히 오래된 물건이 아닙니다. 그건 한 시대의 감각,
한 사람의 언어 그리고 한 문명의 미학이 담긴 목소리입니다. 힙에서 고학기를 사용하는 건 과거를 복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시대의 숨결을 다시 배우고 지금 이 시대의 청중과 연결되는 진짜 소리의 언어를 찾는 여정이에요. 다음 시간에는 이 고악기들이 실제로 어떤 울림을 내는지, 현대악기와는 어떻게 다른 감각을 주는지를 실제 연주 예시와 함께 비교해보며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눠볼게요. 소프라노 김성은이었습니다. 고음악의 울림처럼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